이게 뭐 제가 실은 자료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세요. 산업공학과의 윤명한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대에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제가 이제 굳이 제목을 신기술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AI를 하나의 신기술 또 혹은 요새는 뭐 이런 그 XaaS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XaaS 뭐뭐 as a service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X는 이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 뭐 얘기 이제 전문적인 얘기도 있고 아까 이준환 선생님께서 그 AI 스택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택을 실제로 그러면 공대 교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또 인간공학을 전공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실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쭉 얘기하신 교수님들의 톡과도 뭐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금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 중요한 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뭐 성경 구절처럼 맨날 인용하는 유저 센터드 디자인을 보면서 이런 AI를 하나의 신기술이라고 볼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제가 강의에 실제로 쓰는 거를 이렇게 잡다하게 모아놔서 얘기가 좀 포커스가 없고 주제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조금 그냥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 드린다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휴먼 팩터와 AI를 좀 리뷰를 해보고 UCD 간단히 소개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AI라 신기술로의 AI가 또 하나 중요한 점도 있지만 이 AI 기술 자체가 다시 우리 인간공학 UX 분야에 들어와서 UX가 어떻게 또 바뀔 건가 이런 얘기도 끝에 조금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보통 하는 제가 어디서 구글에서 따온 건데 인용도 안 하고 쭉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임무들입니다. 인터페이스, 내비게이션, 스트럭처링, 디자인, HCI, 유저 리서치, 유저빌리티 또 최근에는 억세서빌리티까지요. AI를 하나의 신기술로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그 제가 기사에서 뭐 많은 거를 따왔습니다. 어떤 거는 뭐 번역도 있고, 뭐 어떤 거는 영어 원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는 거냐, 뭐 아주 어려운 거를 이런 AI는 모든 이런 성질을 다 가지고 있겠죠. 뭐 사람의 작업을 위임해서 뭐 로봇 같은 것도 뭐 AI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다양한 퍼스펙티브가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AI가 뭔지에 대한 또 생각도 또 각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최근에는 얼마 전에 IBM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요새는 이제 왓슨이 연봉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연봉 협상을 하는 도구로서의 왓슨을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 또 산업 현장에서 이제 협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AI 머신이 이제 공정 진단을 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판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툴로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또 그 공정을 돌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AI는 또 상당히 측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습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에서는 요새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as a service.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다양한 대기업들이 큰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그 플랫폼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많이 다 아시는 거라서 좀 오래된 자료이기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에서 또 하나의 그 이슈는 AI의 이슈는 어떤 플랫폼 이런 플랫폼을 가진 또 특히 궁극적으로는 AI 플랫폼 기업이겠죠. 이런 기업들이 여기 지금 조금 이것도 오래된 자료지만 좀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런 기업들은 여기 지금 엑손 모빌 이것도 랭킹이 지금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 탑 기업들은 굉장히
어떤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부르던 그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지난번에 산업과에서 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백상엽 대표가 와서 키노트를 한 걸 좀 빌려왔는데요. 에셋은 작지만 디지털적인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제조업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투자 수익률이나 ROI 뭐 이런 투자 관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제 그 이런 탑 기업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아마존의 CEO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런 그 기업은 이게 좀 도태된 기업이다. 제일 멍청한 CEO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데이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제조기업과 플랫폼 기술이 이제 AI를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끌어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런 제조기업과 플랫폼이 AI 기술을 확보하려고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뭐 제일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외국의 유명한 AI 이 교수님들을 뭐 삼성에서는 세바스찬 승 교수님, 또 얼마 전에 LG에서 들었는데 LG에서는 또 누구 어떤 유명한 교수님을 데려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리고 AI 또 그다음에 AI 전문 기업을 지금 많이 세우고 있고 또 AI 인력을 뭐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국 이 제조 기업과 구시대의 이 플랫폼 기업들이 AI 기술을 하나의 자기들의 발전의 백본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제 엄청난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데 이런 AI as a 서비스를 봤을 때 지금 모빌리티에 얘도 나와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플랫폼으로 또 플랫폼의 백본으로 AI의 핵심은 결국은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뭘 원하느냐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를 일단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어떤 그 AI 플래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많이 하는 얘기지만 소비자 중심 사회, 사용자 중심 사회로 간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 헬스케어 에서 서비스, 또 트랜스포테이션 에서 서비스, 뭐 XAS라고 생기겠죠. 수없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헬스케어만 보더라도 이미 AI 기술이 뭐 고위험 환자를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초기에 나왔지만 이제 위험 환자를 분류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해결이 됐죠. 또 페이션 세이프티, 또 보안, 또 뭐 우리가 AI에서 많이 하는 파티시퍼토리 디자인, 그렇죠? 콜라보레이티브 AI 시스템도 그런 문제죠. 그다음에 또 휴먼 에러 예방, 또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죠. 요거를 다시 H를 AI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뭐 하이 리스크 분류, 그다음에 유저 세이프티, 또 어떻게 휴먼 파티시페이션, 휴먼 에러, 뭐 비용 절감, 뭐 같은 식으로 충분히 논리를 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여기 스피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뭐 그림을 해석한다든가 또 동작을 분석한다든가 또 자율주행 이런 것도 이제 크게는 AI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어떤 교수님의 얘기에 의하면 인터페이스는 아직은 생각지 않고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혹은 설계가 되더라도 이어디 제일 끝에 나중에 다 되소나 생각한다 그렇죠. 그리고 알고리즘과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죠. 초기부터 사람이 이걸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막 얘기하는 것처럼 설계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기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설계를 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AI가 풀고자 하는 문제 자체도 사람이 정의한 문제를 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결과적으로 초이스를 할 때도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어떤 액션을 할 건가 할 때도 사람이 이걸 해야 되니까
사람을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AI를 이제 하나의 엘리먼트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런 우리 주위에는 AI와 비슷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래서 지금 우리 마틴 맥과이어 교수님이 이거 기술을 분류를 해놨죠. 이것도 조금 2017년 좀 오래된 겁니다만 AI 계통,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계통, pervasive system, wearable remote sensing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술의 종류라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신기술의 크게 종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기술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이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잡이 변하고 유저의 역할이 변하고 소셜 인터랙션이 변하고 뭐 플렉서블 디스크레션이 변하고 억셉턴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걸 억셉트 해줘야 되고 만족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테크니컬 시스템 측면에는 이걸 위해서 시스템을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를 해줘야 되고 시스템 억세스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 워크프로 특히 이제 프로세스 어떤 식으로 이 AI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왓슨에서 연봉 협상을 하는 그 에이전트를 AI 머신으로 왓슨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새로 기존에 하던 프로세스와 다른 새로운 프로세스가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설계를 해야 되고 모니터링 피드백 시스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할 일이 많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전부 인터페이스에 모여서 인터페이스를 결정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싸고 있는 더 문제점도 굉장히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늘 처음에 말하는 어떤 기술 발전의 단계, 신기술의 적응 단계인데요. 처음에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네이블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한번 예를 들면은 첫 번째가 이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일단 자율주행이 돼야 됩니다. 자율주행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신기술이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고 처음에 이런 보이스 에이전트가 나오면 이 보이스 에이전트를 잘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저는 이걸 유저빌리티의 단계라고 보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이걸 편하게 쓸 수 있는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일관성을 있게 해야 되고 또 플렉서빌리티도 일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흔히 유저빌리티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그때 이제 이 자율주행이 잘 되느냐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전작권이 어떻게 테이크오버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또 뭐 워닝이나 시스템 디파처를 어떻게 하느냐 또 예를 들어서 이쪽 자율주행 시스템에 인그레스 안으로 들어오고 이그레스 하는 거를 어떻게 해주냐 엑시스를 어떻게 해주냐 뭐 이런 온갖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2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3단계를 저희가 또 이제 감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감성적인 느낌이죠. 감성과 필링 이모션의 단계 이런 걸 하면서도 뭐 자연스럽게 한다든가 감이 좋게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레인 체인지를 하더라도 좀 스무스하게 사람과 인터랙션이 스무스하게 시밀리스하게 간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죠. 뭐 하다못해 이제 AI 스피커로 얘기하면 뭐 말투라든가 또 아까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링귀스틱한 그런 테크닉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감성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2단계화가 돼야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또 이런 기본 성능이 맞춰져야지 3단계가 되는 거고 제일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컨텍스트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유저와 다양한 유저의 상황 또 다양한 인바이러먼트에서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면 이게 4단계라고 보는데 자 이거 뭐 자율주행의 단계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저는 이제 이런 모든 신기술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 비교로서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겁고 기쁨을 느끼면서 또 즐겁게 또 안심하고 트러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러스트 혹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트러스트 저희 휴먼 팩터에서는 월티니스라고 얘기하는데 믿을만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트러스트 월티니스를 어떻게 담보를 하느냐 그런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많은 AI 시스템이 이제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 휴먼 팩터에서 이런 이슈가 이때가 되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고요, 절대. 이제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유저빌러티나 이런 제의가 나오기 시작하면 좋은 때다, 투자할 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 중심 설계라는 거는 우리 ISO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ISO 92-1-110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AI 시스템에서도 좋은 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iOS에서 제기하는 그 사용자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려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을 따라서 AI 시스템을 본다면은 우리도 AI도 조금 성숙하게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높은 기술로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UI UX는 잘 아시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결국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생활 어디에나 존재하는 어떤 기술이 에임비언트 테크놀로지가 되면 결국 핵심은 어떤 동작을 하는 AI를 설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럼 그 기술에 어떤 사용 방법, 형태, 상황이 있을 것인가 라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컨텍스추얼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힐보우 교수님이 간단히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휴먼 팩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AI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윈윈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스페시픽 AI 문제점이 스페시파이가 돼야 되고 평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파악이 돼야 되고 평가가 돼야 된다.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화되는 방법론을 어떻게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저빌리티는 평가의 툴, HCI는 뭔지 모릅니다만 UX는 뭐 사람이 하는 건가, 펄슨인가, UI는 그러면 툴인가, 뭐 이렇게 가만히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AI도 어떤 같은 측면에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저빌리티의 UX에 대한 관점과 대비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UI에서 UX, 그 다음에 뭐 여기 갤럭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AI UX로 가는데 지금 이제부터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1번이라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이런 흥미와 재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어떤 기술을 억셉트하고 쓰는 것은 그 기술이 뭐 어떤 의미에서 인지적인 생산성이든 뭐 비즈니스적인 생산성이든 생산성과 효율을 담보를 해줘야만 그러니까 쓸 필요가 있어야 쓸 필요가 있고 내가 그걸로 도움을 받아야지 이제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조금 집중의 주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이게 2019년 서울대학교 38동에서 산업공학계 추계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산업공학이라는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AI 기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차량 밸브 있음, 기계학습, 신고 건수 예측,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뭐 자율주행 시, 수동운전 전환 시, 뭐 복합 주행 안전 판단 알고리즘, 또 뭐 웨이퍼 불량 패턴 분류, 배터리 시스템의 충전, 뭐 육상 드론과 활용을 통합한 차량 경로 문제, 뭐 여기 뭐 언론사변 논조 분석에도 AI가 사용이 되고요. 뭐 프로덕트 디자인 데이터에도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AI 세션이 아니고요. 그냥
특정한 산업공학과 세션을 그냥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AI 툴을 이용하고 있죠. 뭐 시스템 로그 이상, 농산물 불량 탐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케줄링, 우리 산업공학에서 많이 하는 스케줄링도 이런 엄청난 그 많은 파트들이 기술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분야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그러면 AI가 다 적용이 되고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금년 거는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왔던 인간공학회에서의 이슈들을 보면, 여기 지금 Behavioral Data Analytics, 이거야말로 AI와 빅데이터가 이제 UX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Wearable, 그 다음에 Human Machine Teaming,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워크샵 5가 뭐 Human Facto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워크샵 6개 중에 한 서너 개가 전부 AI에 관련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라는 기술이라는 게 하나의 사회 서비스지만은 또 UX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AI, 그러니까 이때 전반부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AI와 UX, 그러니까 UX 관점에서 AI를 보면, 여기 왼쪽에 제가 아는, 실은 이분이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입니다. 이분의 커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시간에서 IE와 사이콜로지를 전공했네요. 제가 이제 제 직접 지도 교수님은 아니시고 논문 지도 교수님을 하셨는데, 교수를 하다가 오라클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UX의 치프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가 됐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구글에서 퀀티터티브 UX 리서처가 돼요. 여기서 처음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퀀티터티브 UX입니다. 그래서 퀀티파이드 셀프.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에 가서 프로덕트 파운데이션 팀. 그래서 결국은 이제 퀀티터티브한 리서처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어떻게 하면 퀀티피케이션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용자 중심 설계 절차를 이용을 해서 니즈 분석에서 이런 것까지 어떤 항목들. 그래서 자, 그러면 휴먼 팩터 측면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그러면요, 그렇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처음 알고리즘이 항상 답을 주진 않는다고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넷플릭스에 처음 가면 무슨 영화를 봐야 되느냐? 그거는 AI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고전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페일을 했을 때, 시스템이 페일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AI의 주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어디서 찾아온 겁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어디에 올려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지금 많은 AI 시스템의 문제는 휴먼 팩터 측면에서 여러분 얘기했겠지만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미지를 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리즘도 설명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뭘 할 수 있는지, 또 뭘 못하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이런 인터랙션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그 다음에 relevant information을 주고 컨텍스트에 해서 시간을 잘 지키고 소셜 놈을 따르고 소셜 바이어스가 있는 거를 하고 시작과 나가는 거, 교정 이런 거를 정확히 해라, 이런 식의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액션을 했을 경우에 한 거를 명확히 해라, 제일 최근에 기억을 해라, 유저 비하에서 배워라, 이런 인데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UX라는 걸 어떤 목표로 본다면 어떤 디자인 피처 X, 이게 Y라고 그러면 어떤 X를 우리가 넣어서 이거를 작동하게 할 것인가,
라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서는 산업부에서는 이거를 휴먼 팩터 지능화 뭐 이니셔티브, 그래서 휴먼 팩터하고 인간 중심 관점하고 기계 중심 관점, AI에서의 기계 중심 관점을 하나에 합쳐서 이런 식으로 보고, 주로 이제 디자인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상황 인식이라든가 워크로드라든가 트러스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라든가 인터랙션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이제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뭐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 이건 이제 아주 전통적인 인간공학 문제지만 저희가 이제 좌팔에 압력 센서를 붙여서 이런 한 3년 동안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건 단순히 센싱을 해서 AI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모든 우리가 센싱하는 인덱스들을 다 디파인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날리지가 필수적인 거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quantified self, 어떻게 퀀티피케이션 할 것인가, UX를 정량화 표현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도 페이스북에서 지금 프로덕트 파운데이션 팀에서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의 UX를 어떤 인덱스로 볼 것인가에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들을 이제 마이크로는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순간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건 이제 프로덕트 리뷰를 가지고 이제 히트맵을 그린 건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자 자체 전통적인 인간공학 연구고, 이거는 이제 감성공학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통합적인 UX 디자인은 인간 휴먼 네이처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찰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상상해서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들하고도 특히 AI 엔지니어하고도 일을 해보면 느낀 거지만 많은 상상에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건 저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말씀인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서 코트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AI 분야에 사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이게 이제 저희 말고 일반 엔지니어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말장난 같지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다음 세 번째로 전부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AI 시스템 페일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또 모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하면 좋은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약을 드리면은 결국은 AI 디바이스가 결국 AI 서비스로 갈 텐데, 그러면 결국 기본적으로 ICT와 인류라는 거는 어떤 프라이버시하고 시큐리티, 그렇죠?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가 보장이 안 되면 어떤 좋은 것도 이제 전달이 되기 어렵겠죠. 그쪽에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문제점은 이게 다 AI 기술도 그렇지만 표준화가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같이 워크를 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죠? 되고, 코디네이팅 디바이스, 혹은 이걸 디바이스라고 그러면 컨트롤 억세스하고 하는 이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아주 명확한 그림을 그린 채로 전달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람을 고려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니드라는 거는 capable, personal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썼습니다. 밸류. 결국 핵심은 뭐냐면 결국 컨텐트, 그러니까 기술보다도 컨텐트 인텔리전트가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컨텍스트 인텔리전트,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인텔리전트하게 판단하는 머신, 그렇죠?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설계하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두서없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보기에 확실히 이게 좀 그 사회 산업적인 맥락 혹은 좀 연속선, 지금까지 이제 발전과 연속선상에서 바라본 그 AI. 저는 처음에 이게 신기술이라는 게 선생님 어떤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오늘 얘기 들으니까 AI를 이제 어떤 신기술로 이렇게 포지셔닝하는 의도를 알 것 같아요. 네.